이번 6월 A매치 4연전에서 우리 대표팀은 2승 1무 1패의 최종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전술적 측면과 수비적인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나타났으나 아직 월드컵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다행이고, 이집트를 상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기쁨을 선사한 우리 대표팀인데요. 중동 매체들도 이 경기 결과에 대해 발빠르게 전하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우리 대표팀과의 경기 이전부터 중요한 팀과 큰 경기를 치르게 됐다면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이어 곧바로 한국으로 오는 어려운 일정임에도 이 대결을 승낙한 것은 한국과의 대결이 이집트 대표팀에게도 좋은 제안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조금은 어색한 손가락 하트까지 보여주는 한국에 대한 호감을 크게 표했던, 그리고 경기 후에도 우리 손흥민 선수의 위력을 실감했다는 말을 남겨준 이집트 대표팀의 이합 갈랄 감독과 관련이 있는 소식인데요. 우리와의 경기에서 크게 패한 것이 결정적 이유가 되어 이집트의 이합 갈랄 감독이 현재 경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현지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현지 매체 킹푸트는 이집트가 한국과의 친선전에서 굴욕적 패배를 당했다 보도하면서, 기니와의 홈 경기에서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두고 에티오피아에 패한 아쉬움 이후에 한국으로 향한 경기였는데 굴욕적 패배를 당했다고 보도했으며, 아랍뉴스는 리버풀의 스타와 손흥민이 서울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것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한국이 살라 없는 이집트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라와 손흥민의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참 아쉬웠는데요. 그리고 이런 패배 결과를 안게 된 갈랄 감독에 대해 이집트 인디펜던트를 비롯한 매체들은 갈랄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사임 직전이라는 보도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갈랄 감독이 한국에게 패한 후 라커룸에서 이미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작별 인사까지 했다는데요. 감독 부임 고작 3경기 만에 경질될 수 있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집트의 이전 감독이자 우리에게는 전 이란 감독으로도 맞승부를 펼쳐온 바 있는 포르투갈 출신의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보다 국제 경기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성이 자자해지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경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독이 안고 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 대표팀과의 경기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게 대승을 했다는 소식은 우리와 월드컵에서 같은 조이자 같은 아프리카 팀으로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가나에도 전해졌는데요. 가나웹은 가나의 월드컵 대결 상대인 한국이 아프리카의 거물 이집트를 친선전에서 꺾었다면서 주장 모하메드 살라가 결장한 이집트 대표팀이 4대1로 대패했다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면 브라질전과 파라과이의 대결 등으로 우리 대표팀을 아래로 보고 깔보던 일본은 일본, 튀니지, 가나, 칠레가 참여한 기린컵에서 대참사를 맞이하였는데요. 일본이 튀니지에게, 그것도 홈 경기에서 0대3으로 아무것도 못해본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자 일본은 또다시 침울함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국내에서 이런 일본의 대패가 보도되었듯이 일본 매체들도 우리 대표팀과 이집트의 경기에서 J리그에서 맹활약하여 일본 축구 팬들에게도 익숙한 황의조 선수의 슈퍼골이 터졌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풋볼 채널 등을 비롯한 일본 매체들은 칠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고는 해도 브라질에게 대패했고, 일본 대표팀이 이긴 파라과이와도 겨우 무승부로 고전을 했던 한국 대표팀이지만 마지막 아프리카 강국을 상대로는 쾌승을 거두고 마무리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대표가 쾌승했다는 파라과이 대표팀은 사실 남미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바로 다음 날의 경기를 치렀다. 하지만 파라과이와 겨우 무승부하고 고전이 계속되었다는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는 파라과이 팀이 한국과의 경기 전까지 한국의 대학팀과도 시합을 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로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었다. 또한 예정했던 비행기를 타지 못해 일본전에서는 나서지 못했던 파라과이 에이스 선수 전원이 출전했다. 일본이 이겼단 가나도 코로나로 3군 수준이었고, 튀니지같이 월드컵 참가국과 싸우면 압박 수비도 전혀 통하지 않고 현실은 이런 것이다. 한국은 브라질전의 대패, 일본이 낙승한 파라과이의 무승부로 국민들을 실망시켜 미디어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정신적으로 재무장했음이 틀림없다. 한국 선수들의 집중력이 평소보다 현격히 올랐다. 일본도 그렇게 엄격한 비판을 하여 선수를 압박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리 없다. 한일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공격에서 박력이 있는 것은 한국이구나. 황의조의 손흥민까지 좋은 공격수들이 있다. 일본의 공격수들은 능숙하긴 해도 무서움은 없다. 선제 득점은 김진수의 크로스, 황의조의 헤딩, 전 J리거 콤비에서 나온 멋진 골이었다.
간바 오사카 서포터로서 황의조의 활약은 조금 기쁘다라는 등의 반응들이 있었던 반면에 현실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을 꼬집는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강호들과는 생각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 같다만 일본도 한국도 최근의 경기 결과들만으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다. 이집트 대표는 완전 2군에다가 월드컵 출전국이 아니란 것을 잊지마 라는 등의 댓글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었던 날에 일본 대표팀을 응원하는 일본 축구 팬들은 그야말로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커 다이제스트는 아시아에서는 탑 클래스라 생각한 일본이 튀니지와의 경기 대패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면서 일본 대표팀 패배 소식이 나가자 중국에서는 진짜인가? 2군이 아닌가? 이런 실력으로는 독일이나 스페인을 상대로 일본이 승점을 딸 순 없다. 일본 스타일은 어정쩡한 스페인인 것 같다. 일본은 강하지만 너무 과장되어 있다. 일본은 아시아에선 1위이지만 세계에선 고작 2류다 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 전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매체 풋볼존 역시 일본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참사였다 전하고 있고, 주니치 스포츠는 튀니지의 카드리 감독이 일본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하자 일본은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카드리 감독은 이 경기는 힘들었음에도 인내를 한 것이 중요했다면서 일본을 연구해봤더니 플레이가 빠르고 전략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간이 생기는 팀이란 것을 알았고 거기를 공략한 것이 주요했다고 말한 것인데요. 이는 일명 애무축구라 통칭되는 일본 특유의 공 돌리다 끝나버리는 약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니칸 스포츠의 축구평론가 세르지오 에치고 또한 일본은 이제 월드컵에 나가면 전원 수비로 지키는 수밖에 없으며 유감스럽지만 지금의 실력이라면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해버렸는데요.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일본 네티즌들은 중국의 평가도 상대팀 감독의 평가도 모두 맞는 말이라며 그야말로 일본 침몰급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점의 형태가 최악이었던 것은 물론이지만 공격의 형태가 뻔히 읽히고 있다. 중국의 분석이 정확하다. 아시아에서 최강이라고 해도 세계에 나가면 전곡을 찔리고 있다. 일본 팬들도 아는 사실이지만 월드컵 전에 그걸 인정하는 건 억울하니까 못 본 척 응원하고 있는 거지. 과거에 비해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많아서 일정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공격에 들어가면 여전히 불필요한 패스가 많고 공격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 일본의 2군이 아니었어. 1군이었어. 만약 일본 대표팀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강한 나라라면 유럽의 빅클럽이나 4대 리그의 주전 클래스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허나 실제로 그 레벨에서 뛰는 선수는 적고 대다수가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에서 뛰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탑랭크일지도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그 정도일 뿐이야. 중국이 너무 약하니까 일본이 강해 보이는 것 뿐이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옛날에 목이 날아갔을 것이다. 한국 미디어의 보도대로 아쉽긴 하지만 반론을 할 수가 없다. 오늘의 비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조금만 압박을 받으면 바로 패스, 그것도 도망치는 패스, 공격으로 이어지는 패스가 아니니까 상대에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 조금 압박이 세지면 패스 미스, 그것을 상대팀은 역습 카운터, 최선을 다했겠지만 원래 기대도 하지 않았다. 전원 수비밖에 없다는 평가가 맞다. 수비적으로 나가서 0대0 무승부로 승점 1점 전략으로 가고 토너먼트를 가게 돼도 0대0 무승부 전략으로 승부차기 승리. 수비만 하는 일본 대표라도 그것이 통하면 그것으로 좋다. 그것밖에 없다. 수비한 후에는 세트플레이.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 대표팀은 같은 조의 독일, 스페인과의 대결을 감안하여 브라질을 상대로 전원 수비 전략을 테스트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한 것일 테고, 그나마 마지막 참가팀으로 코스타리카가 확정되었기에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하는 1승을 거두는 전략으로 이번 6월 친선전을 가져가 본 것일 텐데, 그 결과물이 참담한 것에 대해 일본 축구 팬들은 좌절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 대표팀은 같은 조 상대팀과의 가상 맞춤 전술이나 승리를 위한 개별 전략보다는 기존에 하던 것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여기에 플랜 B에 대한 실험과 김민재 선수나 정우영 선수와 같은 부상자들이 나올 것을 대비한 훈련 성과 등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이집트 등 어떤 팀이든지 간에 자신의 스타일 고수에 더 중점을 둔 벤투 감독의 철학과 현실적 선택을 하는 일본의 철학, 이 두 철학 중에 어떤 방식이 실제 월드컵에서 성적을 낼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저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0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택이 맞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